능력되는 유니트가 정해져 있어. 노래는 타고난 사람이 해야 돼.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노래를 원래 정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것들이 나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8시가 나오면 열심히 바꿔서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득스의 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분 밴드의 김예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보고 이 퀄리티에 이 비용으로 어떻게 앨범이 이렇게 나왔지 싶었거든요. 네, 퀄리티만 보면은 사용하신 비용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잘 나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 했는데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기타 녹음이나 드럼 녹음 같은 경우는 학교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고 들었어요. 기타 녹음이나 베이스 녹음은 그냥 개인 작업실에서 녹음한 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꼭 이렇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정도 퀄리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히 들게 됐죠. 앨범을 제작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서류적인 작업에 대한 어려움이죠. 아무래도 뭔가 계약서라든지 그런 문서화된 거를 진행하는 거에서 좀 어려움이 좀 많았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알아보고 해보면서 터득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을 들어보면은 곡의 스타일이라던가 톤이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네네. 밴드 20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장르 구분이 일단 없긴 한데 가장 첫 번째로 그런 리드미컬한 펑크한 곡을 골랐던 이유가 첫 곡부터 너무 그렇게 처지는 노래들을 잡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있었어요. 큰 회사에 소속돼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자극적인 앨범을 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색깔은 발라드를 많이 하죠. 팝이라든지 R&B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잘해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다 잘합니다. 그럼 경제활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현재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은 낮에부터 오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레슨이라든지 제 개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 레슨도 하고 주말에도 레슨을 하는데 그것 이외에도 뭐 유튜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축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발을 디딛게 된 연극 무대에서 이제 음악 감독 일을 여자친구분이 이제 연극을 하시고 연출을 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일이 들어오기 전에는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 카풀 뛰고 주말에 카페 매니저 일하고 주말에 노가다 뛰러 다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면은 닥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다니시나요? 은행에서 청원경찰 하는 거. 그걸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예체능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직장이 아닌가. 정해진 시간에 딱 가서 야근도 없고 공휴일날 다 쉬어요. 보너스도 나와요. 음악 감독 일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연극에서의 음악 감독의 역할은 뭔가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연극을 하면 씬들이 있고 씬들이 변화되면서 그 씬들에 맞게끔 들어가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기성곡이라든지 OST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저작권료를 사실 지불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음악을 새로 작곡을 해서 쓰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써야 될 효과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셀렉해주고 골라주고 같이 작업하고 그걸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파악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 감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각 씬에 맞는 곡을 작곡까지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곡까지 다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보통 연극의 음악들은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 많죠. 가사가 빠진 음악을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어서 거기 입혀주는, 관객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이 배경음악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배경음악이 깔린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게끔 하는 게 음악 감독의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유튜브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집 테러리스트! 맛집 테러리스트예요. 맛집을 이제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맛있는 뭐 맛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다 때려 부셔주겠다. 진짜 맛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맛이 없는가? 5명의 30대 남자가 모여서 각기 다 다른 입맛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뭔지 다 먹고 나서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찍으면 놀랬거든요. 그런 다양함을 조금 구독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런 거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긴 한데, 음식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맛집, 아니면 뭐 게임으로 예를 들면 플스 맛집,
맛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맛집을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음악 얘기, 앨범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이제 연주자로서 좀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볼게요. 어떤 방향의 뮤지션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가수들 중에서도 매 앨범마다 발전이 있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뭐 성시경 씨라든지 이적 씨, 김범수, 박효신 이런 분들이 대가라고들 칭하죠 보통. 자신들이 무언가를 더 채워야 되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거를 앨범마다 발전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뮤지션이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아도 발전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성장을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20대 중반에는 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막 한 프레이즈만 부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30대가 꺾이면서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고 이제 하는 일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부족하게 뭐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걸 객관화시켜서 솔루션을 빨리 내려야 똑똑하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늘 고민하고 있어요. 연습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악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벽에 부딪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지. 각 스텝마다 느껴지는 벽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을 올라갈 때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저는 노래를 원래 정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노래를 처음 배웠을 때 너는 그냥 취미로 할 거지? 라고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듣기가 싫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거를 왜 당신들이 답을 정해놓는 거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것들이 나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당연히 되는 거를 대단히 열심히 위대하게 연습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브레이션 하나 연습한다고 해도 일정한 패턴의 파형으로 나오게끔 메트로놈 틀어놓고 40부터 5씩 올려가면서 바이브레이션만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10시간 연습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음역대는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 노래는 타고난 사람이 해야 돼.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자기가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괜찮은데 좀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라고 자꾸 마인드맵을 그려서 쫓아가야 되는데 딱 거기에 멈추고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성장을 멈추는 거니까 늘 나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앨범 계획을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떤 앨범이 나올 건지, 나올 예정인지. 저희가 지금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시즌송을 내보자라는 거거든요. 축가 노래라든지 계절 노래라든지 앨범을 내보는 게 어떤가 라고 얘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원래 목표는 올해 가기 전이었거든요. 아무리 길어져도 내년 여름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뮤지션으로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돈 받았을 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그 희열은 어느 곳에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을까요? 나이가 조금씩 차면서 보통 30 넘어가면 대부분 시집장가 가야지라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사회적 통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야 너는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돈 벌어서 언제 장가 갈래 이런 얘기라든지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언제 방송에 나오니 언제 음악으로 이렇게 잘 먹고 사니 물론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직업의 이해도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사회적 구조가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예진 씨께 음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각 직업마다 이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명감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개인적인 사명감이에요. 물론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명감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교도소라든지 뭐라 그러죠? 청소년 아이들이 가는 소년원. 네, 소년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불우한 아이들을 한 2명 정도 레슨비를 받지 않고 레슨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노래로, 음악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도움이라든지 사명감이 저한테 있고 바람이라면은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도 그러한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명감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득수의 오작가 20분 밴드의 리더 겸 보컬 김예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